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에 근접한 가운데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에서 현행 방역 단계가 2주 재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 인원수 혜택을 2명 더 확대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허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으로는 모더나 백신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미 국립보건원이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 같은 얀센을 접종할 때는 항체 수준이 4배에 그쳤지만 화이자는 35배, 모더나는 76배까지 증가했다는 임상시험 논문입니다. 미국 의료계가 올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는 봉쇄령과 거리두기, 엄격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독감 발생이 매우 적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활동이 허용돼 독감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부터 1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됩니다. 약 550만 명이 대상인데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경우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미국 내 판매를 중단시켰던 미국이 2년 만에 RJ 레이놀즈사의 전자담배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이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서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는데 미 금연협회는 FDA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40명으로 100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350명 넘게 늘어나면서 방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92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570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1.6%에 달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8.4%로 부산과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1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61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2명 늘어 현재 371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5만 6천 명이 받아 누적 4천만 명으로 접종률은 78.3%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0만 명이 추가돼 누적 3,100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1.6%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델타형 변이 확진자가 전체 변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국내에서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유래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4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델타형 변이가 3,401명으로 전체 신규 변이 감염자의 99.9%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사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확인된 신규 변이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감염이 3,267건, 해외 유입이 138건이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는 모두 델타형 변이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빠른 백신 접종 속도와 자영업자 등의 극심한 피해를 감안해서 제한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일부 완화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인 모임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도 지금의 6인에서 8인으로 좀 모임을 확대를 하고 영업시간도 지금의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를 하면 이제 뭐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과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경기장이나 공연장 정원의 20에서 30%에 대해 직접 관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방안들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달 초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2, 3주의 징검다리 기간을 거리두기 완화의 준비 기간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우려를 표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3만에서 4만 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거의 50에서 200명씩 매일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와 별개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인 553만 명입니다. 예방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아 2차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8세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원화로 환산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5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24.58로 8월에 121.61보다 2.4%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2015년 수준을 100으로 산정한 겁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5개월째 올랐고 지수 절대 수준은 2014년 2월 이후 7년 7개월 내 최고 기록입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6.8%나 높은데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은 지난 2008년 11월에 32%로 다음으로 1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석탄과 석유 제품 상승률이 5.7%로 특히 높았습니다. 네, 전화로 주문하면 커피를 배달해주고 쇼핑할 땐 무거운 짐도 들어주는 로봇이 이미 개발됐는데요. 다음 달이면 대전에서 이런 로봇들을 실제로 서비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커피 2잔이요. 네. 주문 전화를 받은 카페 점원이 커피를 만들어 로봇에 담습니다. 장소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알아서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시민 뒤로는 로봇이 쇼핑백들을 싣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로봇의 경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카메라 센서가 앞에 있는 사람의 색 분포와 크기 정보를 인식해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소독과 순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로봇이 투입돼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탭니다. 대전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서비스 로봇들입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는데 내년 11월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빠른 그런 통신이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기반의 그런 AI가 접목된 상인들은 서비스 로봇 도입으로 볼거리가 생기고 쇼핑의 편리성도 개선돼 방문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볼거리, 즐길거리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대전시는 서비스 로봇들을 다음 달부터 지하 상가에 차례로 투입해 성능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올해 와인 수입이 급증하면서 맥주 수입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와인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96% 넘게 급증한 3억 7,04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넘어선 수치로 같은 기간 맥주 수입액 1억 4천만 달러의 2.5배입니다. 주류 수입 1위는 2019년까지 맥주였지만 지난해 와인 수입이 늘면서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회식 대신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와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입액으로 본 와인 수입 국가 1위는 프랑스였고 미국과 칠레, 스페인, 호주 순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육로 국경을 열기로 했고 인도는 국내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 국적자들이 자동차, 열차, 선박을 통해 미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고 무역 같은 필수 목적이 없으면 육로 입국을 대거 제한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됩니다. 이 같은 새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표적 국가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인도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하자 일상생활 복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PTI 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내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18일부터 국내선 좌석을 모두 채운 뒤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인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선 탑승 수요도 급증했지만 방역 조치로 인해 탑승률은 현재 85%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3%나 되는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호커센터나 커피숍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호커센터는 여러 나라의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은 식당으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100개가 넘는 호커센터와 1000개 이상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미국 의사들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겨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봉쇄령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시행해 독감 발생이 역사적으로 적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신 보급으로 여러 활동이 허용되고 정상화하면서 독감이 예년처럼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독감 감염자가 적어 자연 면역이 덜 생겨난 결과 영유아들이 올해 심각한 독감 증상을 보이며 잇따라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병원은 과부하가 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과학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에는 각국의 바이러스, 식품안전, 공중보건, 유전체, 임상의학 분야 전문가 26명이 참여합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새 자문그룹이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힐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45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IH 연구자들은 얀센의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가 모더나의 백신을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은 15일 이내 7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얀센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경우엔 항체 수준이 35배 높아졌습니다. 반면 얀센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 얀센을 접종할 경우엔 항체 수준은 4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논문 저자들은 임상시험에 참가한 지원자의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RJ 레이놀즈사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후 첫 판매 승인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미 FDA는 과일향 등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 500여 명이 중증 폐 질환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하면서 전자담배 규제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FDA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에 지난해 9월까지 판매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승인 심사까지 담배향과 맨솔향 전자담배는 판매할 수 있지만 승인이 거부될 경우 이마저도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500여 제조사가 6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1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승인이 거부된 가운데 RJ 레이놀드사의 전자담배 뷰즈가 처음으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뷰즈의 전자담배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흡연자가 담배향의 전자담배로 바꿀 경우 기존 담배를 전혀 피지 않거나 흡연량을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조사가 신청한 다른 향기의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2년 전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줄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FDA는 이번 판매 승인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뷰즈가 광고 제한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금연협회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뷰즈와 같이 니코틴 함량이 높거나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는 퇴출돼야 한다며 FDA의 승인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회복력이 약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진국들의 긴축적 통화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위주로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애초 예상한 강한 회복세가 최근 약화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에서 5.9%로 낮췄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생각만큼 강한 회복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선진국들이 높은 인플레 우려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을 포함해서 코로나 위기를 거의 지나가면서 대개 선진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움직임이 있고 이와 같은 변화 움직임이 신흥국이라든가 개도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요. 세계 공급망이 약화했거나 훼손돼 원활한 공급과 유통이 경제 회복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어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재무장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대개 일시적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도 인플레 문제가 커지면서 경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 안팎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했던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그런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환율 불안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외환 수급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위기를 초래할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미국 연방사회보장국은 현지 시간 13일 사회보장연금을 내년에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최대폭 인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6,400만 명 이상의 은퇴자가 내년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고 사회보장국을 설명했습니다. 식료품과 자동차, 아파트 월세, 에너지 등 각종 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대폭 인상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3일 각 회원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단기적인 개별국 차원의 조치로 각 가정에 긴급지원금 지급과 기업체에 국가 보조금 제공, 또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감세 등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특히 가스 수요가 증가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올해 EU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탄소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가스 가격보다는 상승률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스 가격 상승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보다 9배 크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발사한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여행이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1960년대 미국 TV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우주선의 선장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탔는데요. 90살 나이에 진짜 우주 여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1960년대 후반 우주선의 모험을 줄거리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TV 드라마 스타트렉. 커크 선장 역을 연기했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90살의 나이에 진짜 우주여행에 나섰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우주선에 탔습니다. 4, command engine start. 2, 1. 지난 7월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고도 106km까지 치솟아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카르만 라인을 넘어 약 3분간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사막으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10분의 짧은 우주여행이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직접 캡슐의 문을 열고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우주여행자의 무사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I'm so filled with emotion about what just happened. It'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I hope I never recover from this. I hope that I can maintain what I feel now. I don't want to lose it. 이번 발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관광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지난 7월 20일 베이조스 등 민간인 승객 4명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3개월 만에 셰트너의 우주여행 꿈도 성공시켰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에는 전직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와 의료 분야 기업인 블루 오리진 부사장 등 3명이 동행했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은 무료였지만 블루 오리진은 다른 탑승객이 이번 우주여행에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발표되죠.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취재 파일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로드맵과 각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